한국 최고의 명문대로 불리는 서울대학교. 서울대라는 것은 이제 그건 뭐 과거서부터 하나의 우리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라는 그런 인식이 돼 있어요. 그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럼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장관 시켰는데 도덕실 안 해먹고 뭐 했는데 부정숙지하고 이러면 모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마로니에 공원. 1975년 마지막 수업이 있기까지 서울대학교 동순동 캠퍼스가 있었던 자리죠. 철학과에 합격해 이 캠퍼스를 거닌 기억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옛날에 여기 전부 다 한옥들 많이 있었고 이제는 뭐 다양하게 그만큼 세월이 많이 변했으니까. 동북아 역사재단 김도형 이사장. 그도 20대 청년 시기를 서울대학교에서 보냈지요. 어목한 나날이었지만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우리대 정문 앞에 그 개천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천 있었죠. 네, 그 우리 세느강이라고. 사장님. 네. 우리 지나친 간짜장 두 줄만 주십시오. 오랜만에. 간짜장면 그게? 옛날부터 유명한 게 짜장면 아니었어요? 네? 짜장면이 제일 유명하죠. 여기는 뭐 우리 젊었을 때 참 가난한 학생들이지만은 상당히 추억이 많은 데입니다. 거기서 앉아서 여러 가지 개똥치락도 하고. 예, 그게 왜 개똥치락이에요? 아마 요 지나촌에 우리 학생증 맡기고 짜장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집 주인이 있으면 옛날에 그 학생증 다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역사가 될 건데. 맞아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탕수육은커녕 짜장면 곱빼기도 호사였던 시절. 추억의 음식을 앞에 두니 옛 생각이 절로 떠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후배들도 연출가 뭐 또 배우 뭐 상당히 많이들 나와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없었거든요. 이게 학교 때 그걸 하나의 취미 재미로 보는 거지 취급하는 생각 안 했던 건데 공연 끝나고 나오면 누구 하나 꽃 따라주는 사람 있나 무슨 빵 사주는 사람 있나 문 앞에 나가면 화나고 바람은 불고 눈은 내리고 정말 쓸쓸하고 정박한 사람이다. 집에서 다 만대하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이게 결국 모여 앉아서 먹고 우는 게 일이에요. 우리 새끼로 빠진 친구들이. 배우에 대한 당시의 시선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배우의 길을 선택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국사학과 학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김도형 이사장. 그에게도 인생의 갈림길에 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에 뭐 72년도 입학이니까. 몇이요? 1972년요. 70년. 그러니까 아주 대선배님이시고. 참 됐네. 우리가 영국 하느라 자꾸 출석이 빠지고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고영건 박사께서 주임 교수였었는데 그래 연극도 잘하면 철학이야. 열심히 해. 그 말씀 한마디가 참 마음에 닿더라고요. 네. 다른 철학으로 나가니까. 근데 김도형 이사장에게도 잊을 수 없는 스승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먼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서울대학에서 일본의 식민사학을 아주 정면에서 비판을 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그때 그 고민을 하셨는지가 이 회고록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리대 국사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김용섭 교수. 그는 어느 날 서울대를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역사관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가장 큰 이유지요. 식민사 극복이라는 그의 역사관을 서울대 동료 교수들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국사학과를 가게 되는 것도 그 당시에 50년대에서 70년대 이 사이에 식민사학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역사학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낙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그걸 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지 않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쭉 발전되어 왔다. 이게 이제 당시에 있어서의 역사학에서의 가장 큰 목표였고 화두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때 이제 윤체제 하에서 아무튼 피 끓는 청년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 교수님이 가는 길이 또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학문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지도 교수를 따라서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아주 어린 나이지만은 뭐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판단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따라 서울대를 떠난 청년 김도영 이사장은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시간은 많이 이제 흘렀습니다만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행하였던 역사론을 지금도 일본 사람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다 배워왔던 민족주의를 지금의 입장에서 풀 수 있는 길잡이로서 제가 항상 명심하고. 글쎄 말이에요. 1930년대에 그 청년들에 대해서 글을 쓴 아주 유명한 수필이 있습니다. 청춘예찬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첫머리에 청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청년의 열정이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해요. 바로 역사가 움직이는 힘이 청년들에게서 있고 이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오지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회부 법조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나 부조리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자를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은 교내에서 성적을 가지고 차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것을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던 것 같고, 뭔가 좀 더 학교가 명문고가 돼야 되는데 좀 더 덜 좋은 학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 같아요. 지방의 신흥 명문고에 진학해 입시 전쟁을 치른 오지연 씨. 당시를 돌이켜보면 차별은 일상이었습니다. 이거는 너네들도 아마 다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서울대반 이런 거 있잖아. 심화반.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다른데 다른 학교도 근데 아마 다 비슷하지 않았어? 이런 건 좀 있지 않았어? 스펙 몰아주고 약간 그런 형태? 했었지. 그러니까 그치?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캠프 같은 거 있잖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집할 때 조금 이렇게 전교권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따로 불러서 먼저 물어본다든지 그런 건 있었지. 갈래? 이렇게. 너 이거 할래? 라고 물어보고 이제 안 한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일종의 스펙 몰아주기를 하는 일이 굉장히 흔했어가지고 전교 1등이 그냥 전교 회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전교 1등이 학생회장을 하고 전교 2등이 학생 부회장을 하면 그 둘은 그 스펙을 통해서 조금 더 대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4인실부터 12인실까지 기숙사가 인실별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끝날 때마다 직전 학기 성적을 가지고 방을 재배치를 했어요. 4인실에 산다고 하면은 모두 다 그냥 제가 전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4인실, 6인실처럼 한 방에 있는 학생 수가 적은 방에 살게 됐고 성적이 낮으면 그냥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 방에 사는 그런 방에 살게 됐어요. 제가 받았던 그런 차별적인 대우들이 저나 제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느낀 게 기사나 보도로 나온 사례들을 보니까 더 충격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급식을 주는 순서랑 메뉴를 가지고 차별을 두는 일까지 있더라고요. 성적이 상위권인 아이들과 배식을 나중에 받는 아이들과의 메뉴도 다르고 쌀 품종까지 다를 정도로 인격 모독이다라고 느낄 정도의 차별을 두는 학교도 봤습니다. 진짜 성적 지상주의라는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기숙사로 차별하고 바보로 차별하고 공부하는 환경으로 차별하고 스펙 기회로 차별하고 그렇게 해서 명문대를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성적 지상주의는 학생의 눈을 가렸습니다. 왜 반항을 하지 못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냥 아예 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잘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잘했기 때문에 너무 안전했고 대접받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때문인 것 같아.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때 그냥 무조건 1등에서 뭐 스카이 가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 머리에. 진짜 원대한 포부를 이루겠다 이런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경준아처럼 진짜 수능 이렇게 바라보고 했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말이지만 나 오히려 고등학교 때 마음이 더 편했어. 맞아 뭔지 알아. 온 나라가 그냥 온 세상이 고3이 그냥 거의 무슨 상전이잖아. 그러면 지연 씨가 생각하는 영문고 영문 그냥 막연한 이미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내가 명문고 다녀서 아무튼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초엘리트가 됐습니다. 혹은 하버드에 진학했습니다가 결말인 책들. 그런 걸 많이 봤고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람이 하버드에 가는 게 종착역이고 눈물이 거기서 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목적은 없어. 뭔가 더 큰 목적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내 밑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민사고 가야 되는 거고 내가 하버드 가야 되는 거고 이튼스쿨 가야 되는 거죠. 일단 그리고 가면은 안심. 그러니까 뭔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한 수단. 그 엘리트 층에 끼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코스 같은 게 된 거죠. 지금 명문고나 명문대는. 1등을 위한 학교, 1등을 위한 사회는 일부 잘못된 엘리트를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뭐 커뮤니티가 있거든? 그 익명 게시판에서 걔네들이 쓰는 글을 보니까 뭐 지방대 로스쿨생들은 죽어야 된다, 뭐 변시 왜 보냐, 뭐 이런 수준의 약간 밑바닥을 드러내는 똑같은 거야. 그게 다 법조인 될 사람들이고 그분들 다 법조인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사자 붙은 약간 엘리트 이런 건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회의감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결국 다 이런 수준인 건가.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들이 정말 공익을 위해서 대중 다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행동했냐?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들만의 세상 안에서 활동을 했고
그들한테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면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명문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는 거고. 명문학교라는 존재, 그리고 그 역할을 고민하는 건 우리만이 아닙니다.